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8월 27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다행히도 간밤에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나왔고요. 도깨비 밸류가 국제유가를 갑자기 왜 이야기하느냐. 자, 이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주식시장하고 크게 요즘 증시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은 그래도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국제유가가 안 올라가요. 국제유가는 물가를 올리고 내고 큰 기준점이 되는 건데 국제유가는 안 올라간다. 그나마 그게 다행이죠. 그렇죠? 머리는 아프지만 대한민국 증시 상승이냐 하락이냐 어느 쪽이냐 오늘 결정 나는 첫날이다. 내일 결정이 나겠지만은 오늘 그 시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알려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 드디어 내일 이 시간이면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쯤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은 당연히 좋죠. 실적은 당연히 좋은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거느냐. 여전까지 쭉 흐름을 보면은 젠슨항은 가이던스를 늘 좋은 쪽으로 올립니다. 젠슨항은. 그런데 시장에서 어떻게 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시장 흐름을 끌어갈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뜬금없는 테마주가 움직일 때는 자 어제 모나미가 상한가 갔잖아. 그렇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종목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펜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게 모나미 거다 어쩌고 하면서 자 그런 테마가 움직여요. 시장이 안 줄 땐 그런 게 움직이는 거거든. 시장이 안 줄 땐 갈 게 없을 때는. 그렇죠? 어제 조선주 올라갈 거 사람들 잔뜩 기대했지만 장대 음봉 나오고 뉴스 보고 개인들만 매수하고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 다 팔았잖아. 개인들만 사서 물리고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마감거래 돌려드렸듯이 도깨비밸류는 어제 아침에 조선주 이야기 1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을 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가야 됩니다. 뉴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뉴스가 저점일 때는 뉴스를 믿어야지. 그런데 오를 만큼 오른 종목 뉴스에서 막 떠들어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뉴스 보고 사면 잘못된다. 이런 뉴스가 그런 타이밍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로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1% 정도 빠졌죠. 그렇죠? 자,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0.4% 정도 올랐습니다. 다행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자고. 기술적으로. 이것저것 내외적으로 뭐 뉴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술적으로 보자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기로에 서 있죠. 야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딱 그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요 자리. 지난번에 헤드앤숄더 만들고 한번 훅 빠졌단 말이야.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딱 그 자리에 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위냐 아래냐 결정나는 시발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중요한 구간이에요. 중요한 구간. 어제 코스피보다는 훨씬 좋았지만은 중요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날. 오늘 7만 원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5일선 회복을 하느냐 그 결정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에서 이재용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젠슨하고 이렇게 포옹하면서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자 내일 실적 발표를 엔비디아 하고 가이던스에서 뭐 삼성전자 어떻고 뭐 하이닉스 어떻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올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주식시장은 변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보지만은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기술적으로 봐서는 일봉은 좀 그렇고 자 주봉으로 봐서는 기술적인 겁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것은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는 거야. 대개 이 일목균형표가 음선이잖아. 대개 일목균형표가 음선이 있으면은 야 밑으로 내려와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음선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이게 양선이었으면 야 너 날 더운데 자꾸 왜 와 위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일목균형표예요. 즉 음선이 있단 말이에요.
음선이. 자, 일목균형표는 이렇고, 그러면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제 움직였을까? 자, 영국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자, 3.75% 급락이 나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자, 어제 영국은 그저께는 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저께 그저께 올라간 겁니다. 자, 그저께 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잖아. 월요일 날. 그렇죠? 자,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의 비둘기 펴쩍 발언 이야기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쭉 올라가면서 같이 급등이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상승한 거 다 내줬어요. 3.75%.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렇죠? 이게 그저께 쭉 올라간 거고 개파락 나오면서 다 빠졌어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자, 빠질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야. 자료를. 자, 해외 증시 본 김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됐나 보고 가자고요. 자, 다우존스 이렇게 0.30, 0.4, 0.4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반등이 나왔어요. 자, 트럼프가 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했어요. 그런데 쿡 연준 이사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러면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 유럽 증시는 다 하락을 했습니다. 파란불로 다 마감이 됐고요. 자, 미국 증시만 올랐다. 어제 그러니까. 자, 우리 증시 어제 빠졌고, 일본 증시도 어제 빠졌고, 그렇죠? 미국 증시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도 출발은 나쁘진 않겠지. 어제 빠졌고, 어제 빠지고, 어제 밤에는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 그럼 우리 증시도 출발은 나쁘지 않을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출발도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야. 어제 우리 증시가 코스피가 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출발은 좋아야 돼. 그리고 장중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지. 만약에 오늘 출발도 안 좋다. 그리고 계속 빠진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건 꼭 알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물지수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락은 안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미국 증시 간밤에 상승 나온 거 맥은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옵션 포지션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죠. 이 옵션 포지션은 코스닥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코스피만 나오는 거니까. 자, 그저께 하락의 배팅을 많이 했단 말이야. 하락의 배팅을. 그런데 어제 하락을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께 하락에 배팅한 외국인 애들이 어제 하락으로 맛있게 먹었어. 옵션에서는. 그런데 어제 하락장을 이용해서 상승의 배팅이 75%나 나왔어. 그나마 이게 다행이야. 그나마. 그런데 어제 마감글에 올려드렸듯이 주포가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 어제는 그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옵션 포지션은 막 3,310까지도 나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여전까지 대한민국 증시가 옵션 포지션에서 3,300 위로 보는 것이 이번까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 나온 건 다 실패했어요. 두 번 나온 건 다 없어졌어. 만기까지 가지 못하고 다 그냥 없어졌단 말이야. 이번엔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만기일 날이 내일이야. 내일까지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압니까? 자, 그리고 이 물량이 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를 예측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지. 3,300 위로 보는 옵션 포지션이 8월 달에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야. 7월 달, 8월 달에 한 번씩 두 번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다 실패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실패할지 어떻게 될지는 이번에도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네. 지금이 그런 상황이야.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네. 지금이 그런 상황.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한 하루야. 자, 상승의 배팅이 75%나 나왔으면 오늘 상승이 좋은 상승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설프게 나오고 외국인이 오늘 막 누른다. 그러면은 오늘 마감글에 제가
보여드리는 옵션 포지션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어가는데 그나마 이게 조금 안도감을 주는데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뭐뭐 보면은 약간 불안한 감도 있고 그런 구간이란 얘기야. 그리고 옵션 포지션을 꼭 바로 직전 전날까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직전 전날까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이틀 보면 하락의 배팅이 더 많단 말이야. 3일 거 봐도 하락의 배팅이 계속 많단 말이야. 그렇죠? 이날 하루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하락의 배팅한 애들이 다 취소하고 우위로 바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또 방산주 이런 애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 어제 조선주들이 급락이 나왔잖아. 그렇죠? 자, 차트로 봐도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차트란 말이야. 한화오션이 하나만 일단 볼게요. 자, 한화오션 보면 어제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출발은 좋았으나 급락이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 주봉으로 봐도 참 부담 가는 차트고. 그렇죠? 야, 여기서 더 올라가려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동안 여기를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종가 기준으로. 자, 일본 봐도 참 부담 가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삼성전자 조금이라도 올라야 지수가 잘 올라가는 건데 얘네들이 조선주 등등 방산주 등등 쭉쭉쭉 내려가면은 삼성전자 역할이 더 세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꼭 알고 가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제가 말해드렸죠.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구간이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나미 차트 보여드릴까요? 자, 이 종목 뭐 이거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 거래량도 없고 거래량 없으니까 상한가 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사도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런 테마로 가는 거지. 테마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운이 텄지. 운. 이거에 물려있던 사람은 운이 텄지.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트럼프한테 펜 선물해줘 갖고 올라간 거. 그 펜이 모나미 건지도 아직 모른답니다. 그리고 모나미 하나 대통령 트럼프한테 줬다고 해서 얘가 잘 팔려? 어찌됐든 증시 흐름이 안 좋을 땐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어제 대북 관련주 25년도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면서 싸게 잘 사놓고 기다려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어제 갭상승 나오면 절대 사지 말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갔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 야, 위든 아래든 크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흐름이 시발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알잖아. 오늘 삼성전자 빠졌네? 삼성전자 이렇게 됐네? 장이 끝나고 나야 결과를 봐야 알잖아. 그런데 그 장 중에 어떻게 외국인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를 보시려면 여기서 보셔야 된다. 이 채널방은 무료이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댓글란에 링크 주소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오늘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